놓치면 놓칠 뻔한 지구촌의 다양한 소식 총정리해드립니다. 월드리포트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네, 오늘의 월드리포트 어떤 소식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예전에는 컴퓨터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가? 이런 신문 칼럼이 많았죠. 네. 인류는 컴퓨터 개발 전후로 나뉜다. 이런 문구도 있었고요.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그 예전에 컴퓨터가 인터넷과 맞물려서 이른바 닷컴 버블까지 이어졌던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그 상황보다 스마트폰의 요즘 파급력이 더 큰 듯합니다. 관련 산업도 그렇고요. 가깝게 보면은 우리 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이 없는 삶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업무 보고 정보 얻고 오락적인 기능도 있고 이제 스마트폰이 없이는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하죠. 네, 없으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마 우리 전진영 앵커는 스마트폰이 가끔 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가장 고민이 이거 스마트폰을 어떻게 아이에게서 떨어뜨리는가 이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저는 중학교 때 사실 부모님이랑 컴퓨터 때문에 마찰이 있었거든요. 게임에 좀 빠져 있었는데 그래도 그 당시 컴퓨터는 휴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강제로 못하게 막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이 컴퓨터는 통제가 되는데 네. 스마트폰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요즘은 태어나자마자 말보다 스마트폰 터치하는 법부터 배운다고 하니까 예. 스마트폰 중독이 일찌감치 되진 않을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 똑같은 걱정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걱정하고는 있지만 어른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하철 타면은 예전에는 신문 보는 사람 혹은 책을 읽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은 열이면 열 다 스마트폰 보느라고 고개 숙이고 있죠. 심지어 거리를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스몬비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잖아요. 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친 말이죠.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만지느라고 고개 숙이고 또 앞도 제대로 못 보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 스몬비족들이 부딪히고 빠지고 넘어지고 또 교통사고 위험까지 생기니까 미국에서는 일부 주에서 아예 보행 중에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 곳이 있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휴대폰을 쓰면 벌금을 내도록 하기도 했고요. 중국 충칭에서는 아예 휴대폰 쓰는 사람만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서도 처음으로 거리에서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곳이 있어서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리고 내 주변에서만 이런 모습이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 이 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한 거네요. 그렇죠. 이번에 보행 중에 스마트폰 사용 금지령을 내린 곳은 도쿄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가나가와현 야마토시입니다. 야마토시에서는 지난 1월부터 이 제도를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6월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야마토시의 시장이 시민 6천 명의 보행 패턴을 조사했는데요. 이 중에 600명 이상이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에 공청회도 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 야마토시 시민 80%가 이 제도를 찬성해서 금지령을 시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나 이 제도를 찬성했다는 건 아무튼 협조를 했다는 거고 그래서 무리 없이 시행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강제성이 있는 금지령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100% 성공이 될까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죠. 네. 그런데 이 야마토시는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제재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데 앞서 나간 도시로 유명합니다. 예전에 그 길을 걸으면서 담배 피우는 걸 금지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강제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마토시에서는 보행 중 흡연이 눈에 띄게 사라져서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저희 회사 YTN 뉴스퀘어 근처 상암초등학교가 있잖아요. 네. 그 앞에 횡단보도에서 아주 신선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이 손팻말을 들고 보행 중 스마트폰을 쓰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요? 예. 아이들이 귀엽게 구호를 외치니까 그 스마트폰 쓰면서 횡단보도 건너던 어른들이 약간 머쓱해하면서도
그 귀여운 아이들의 모습에 미소 지으면서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이렇게 넣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네. 이 스마트폰 예절, 스마트폰 생활 습관을 이렇게 어릴 때처럼 잘 가르치고 또 어른들도 모범을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무조건 뭐 강제하는 게 방법은 아니고요. 네. 이렇게 뭔가 캠페인성으로 하나하나씩 좀 생활 속에서 고쳐 나가다 보면 뭐 어느덧 일상생활에서 좀 발전돼 있고 변화돼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네. 좀 좋은 쪽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와 관련된 첫 번째 일본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많은 분들이 즐겨보고 있는 유튜브 영상 여러 가지 주제로 가득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또 뭐 게임 이런 영상을 좋아해서 날마다 꼭 하나 이상은 찾아보는데 전진영 앵커는 뭘 좀 보세요? 저는 주로 요리. 네, 요리법 많이 보고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5만 원으로 일주일 식단 차리기. 야, 좋은 내용이 많네요. 그런 거나 예. 아무래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뭐 육아 관련 뭐 아이 심리? 그런 것들 좀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언급했던 것 중에 좀 비슷한 게 요리랑 비슷한 먹방이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올리고 있죠. 인기 있죠. 예, 1인 방송 출연자가 음식을 맛있게 먹기도 하고 또 새로 나온 뭐 프랜차이즈 업체 메뉴를 평가하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이 먹는 기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런 먹방에 대해서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먹방을 막 챙겨보진 않는데 그래도 배고픈 걸 좀 달래기 위해서나 네. 아니면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먹고 싶은 거 참을 때 그럴 때 맞아요. 보면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중국에서 왜 이 먹방을 문제를 삼는 걸까요? 시진핑 주석이 음식을 낭비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뭐 음식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거는 나쁜 취지는 아닌데 네. 뭐 어찌됐건 음식물 쓰레기를 양산하는 건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음식 낭비도 되니까 시 주석이 이런 지시를 내린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50일 넘는 장마를 겪는 동안 중국도 역시 엄청난 장마 피해를 입었잖아요. 맞습니다. 뭐 강이 범람하고 특정 댐들이 붕괴 직전까지 갔다는 아슬아슬한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최근 들어서 생긴 문제고요. 조금 더 시선을 넓혀보면 코로나19 또 미중 무역전쟁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농작물 생산 또 식량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 겁니다. 그러자 시진핑 주석이 정부 차원에서 음식을 낭비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고요. 여러 분야에서 관련된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중국 관영 매체인 CCTV가 음식을 그야말로 산처럼 쌓아두고 먹는 일부 인터넷 1인 매체를 비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CCTV의 보도는 결국 중국 정부의 목소리잖아요. 그렇죠. 이후에 뭐 SNS나 동영상 사이트에서는 이른바 먹방과 관련한 검색어를 입력하면 음식을 아끼고 또 음식을 소중히 여기고 낭비하지 않고 적절하게 먹자 이런 경고문이 함께 뜨도록 조치했습니다. 네, 뭐 사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뭐 음식을 낭비하지 않고 적당히 먹자, 뭐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좋은 네. 거긴 한데. 그런데 뭐 이런 1인 매체, 유튜버들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뭐 그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영상을 만든 건 아닐 테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해명합니다. 이 먹방 문화가 서양보다는 우리나라 또 중국, 동남아 쪽에서 인기거든요. 네. 1인 가구가 많아진 요즘에 외로움을 달래주고 또 음식을 함께 먹는 느낌을 주기도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하면 뭐 도리가 있습니까? 일부 유명 진행자들은 먹방 동영상을 지우고 있다고 하고요. 네. 사실 이런 규제는 중국이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 정부 들어서 먹방 때문에 국민들의 비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향을 염려해서 이 폭식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먹방을 규제하는 문제 떠들썩하기도 했죠. 뭐 여전히 열량이 높은 식품은 특정 시간대에 텔레비전 광고도 불가합니다. 네. 정부에서 음식물 쓰레기 또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규제를 하는데 이 규제 강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정해야 된다는 일부 비판도 있긴 합니다. 다시 중국 얘기로 넘어가 보면요. 한 중국 식당에서는 입구에 아예 체중계를 놓고서
몸무게에 따라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양을 정해놓는 바람에 또 중국인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음식을 좀 많이 시켜도 되고 적게 나가는 사람은 적게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근데 좀 과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취지는 좋지만 사실 이런 과정 그리고 국민 정서까지도 좀 고려해야 된다는 교훈을 남긴 소식인 네. 것 같고요.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반려동물 건강도 내 몸 못지않게 신경이 쓰이죠. 네. 적게 먹으면 우리 아이들 적게 먹어서 걱정, 많이 먹으면 또 많이 먹어서 걱정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사람이 밖에 제대로 못 나가니까 덩달아서 반려동물들도 집안에서 답답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 키우는 분들 우리 아이들 산책 못 시켜줘서 미안하다는 말씀도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물들도 사람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적절하게 운동을 시켜줘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제 동물 비만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뭐 일부러라도 데리고 나가서 산책을 시킨다든지 운동을 시킨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반려견 산책을 독일에서는 아예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화제입니다. 그러니까 반려견을 꼭 산책을 시켜야 된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지정이 된 거라는 거죠. 이제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법안인가요? 네, 이 반려견들을 하루에 적어도 2번, 총 1시간 이상 산책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무장관인 독일 식품농업부 장관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개에게 필요한 운동을 제대로 시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물권과 관련한 동물단체의 뭐 캠페인, 동물보호 법안 같은 것들은 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산책이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안은 사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생소하긴 하죠. 예. 개 산책시키는 걸 의무화한 내용과 더불어서 사슬에 오래 묶어두는 것, 또 혼자 오래 두는 것, 강아지들의 사회성을 위해서 하루에 4시간 이상은 사람과 함께 지내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독일의 반려견은 약 940만 마리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사람이 자기 좋으려고 개를 마치 액세서리 혹은 장난감으로 취급하는 바람에 개들의 동물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네. 동물권을 생각해 보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라는 데에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지만 네. 사실 지금껏 있었던 법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의견도 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독일 정부가 그 많은 940만 마리 그 개를 각 가정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무슨 수로 확인할 거냐. 그리고 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왜 산책 시간을 똑같이 정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법안이 독일 각주에 적용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요. 꽉 막힌 가정집에서 일생 대부분 시간을 갇혀 지내는 반려견의 동물권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드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독일 소식까지 오늘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원석 아나운서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가겠습니다.